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7월에 시험이 두 번이었었죠. 그래서 7월 초에도 저희가 파이널 D-1 특강을 했었는데 이번 방학은 또 8월에 두 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시험을 대비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을 앞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보통 월말에 좀 많이 보시는 특징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7월 초 시험은 또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또 일요일 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7월 시험이고요. 물론 8월에 시험들이 있지만 이왕이면은 빨리 좀 좋은 성적이 나오면 좋기 때문에 공부를 지금 중간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름방학이니까 두 달은 완벽하게 하고 8월 말을 노려야지 했는데 8월 말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나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것들을 시험장에서 100% 발휘하면 좋은데 그 시험이라는 건 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 때문이라도 저희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있는 시험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다 뭔가 정성이 들어가야지 이건 그냥 경험상 보는 거야. 물론 경험상 보는 거는 좋지만 어쨌든 연습 때 최선을 다해야 되듯이 이 시험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또 7월이 마지막 시험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이 특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C 같은 경우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내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게 웜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한번 풀어줘야 훨씬 더 운동이 잘 되듯이 이 LC 같은 경우도 그 전날에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파트 1에서 4까지 문제들을 좀 풀면서 풀이법이라든가 최신 경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볼 거고요. 당장 내일 시험이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오픈이 빨리 되면은 조금 더 일찍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월 말을 대비하시는 분들께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할 테니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는 파트 1으로 갈 건데 파트 1은 마찬가지죠. 보통 8대 2, 7대 3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8개, 7개는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가 승부를 내는 건데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어려운 문제 두 개를 잘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이 앞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익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선, 약, 후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쪽은 약한데 뒤쪽이 센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 2번이 쉽다고 마음을 놨다가는 8번부터 10번까지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0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야구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도 9회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9회 또는 연장 10회 이런 데 뒤집힐 수 있으니까 처음에 물론 많은 문제들을 맞춰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후반부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펄트1은 세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내일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첫 번째는 펄트1의 문장 구조가 이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거나 주어, 동사, 전명구 구조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어가 명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다르게 쓴다면 명사, 동사, 명사의 구조를 가져요. 중요한 게. 그럼 결국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건 세게 발음해주는 이 세 단어를 듣고 빠르게 OX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답 중에 하나를 어렵게 줄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세모 처리하고 나머지 세 개를 갖고 OX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많이 외우셔야 될 게 이 명사, 동사, 명사입니다. 특히 두 개만 가지자면 이 앞에 있는 주어보다는 이 뒤쪽에 있는 동사나 명사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듣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저희가 한번 풀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파트 1이다 생각하시고 시험장이다 생각하시고 이 세 문제 집중해서 풀어보시되 문제지 여백에 이렇게 OX 세모 하셔도 되거든요. 교환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설이나 음원은 또제 학습 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오시면 그쪽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시험장 가기 전에 그 음원을 갖고 또 연습하시면서 시험장에 가시면 좀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들어갑니다. 일단 세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들어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can of paint is placed on the ground. B, A man is resting his hands on the wall. C, A man is painting the wall. D. A ladder is propped against a building.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men is carrying a toolbox. B, People are installing the front door of the building. C,
A worker is drilling a hole into the wall. D. One of the workers is standing on the ladder.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Potted plants have been arranged in a circle. B. Some chairs have cushions. C. A fence borders one side of the patio. D.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뭐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 머릿속에 얼만큼 파트 1에 자주 등장하는 명사 동사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물 그림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동작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물 묘사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게 이제 8번, 9번, 10번 사이에 들어가면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주겠죠. 전반적으로 문제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파트 1도 너무 우습게 보시면 당할 수 있거든요. 1번부터 갑니다. 이거 뭐 쉽게 냈다면 보통 우리가 동배회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동작, 배경, 외모 순으로 살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냈다면 아마 페인트를 칠하고 있다, 또는 조금 어렵게 냈다면 페인트가 뭐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be being applied to, 이런 것도 쓰거든요. 페인트가 벽에 칠해지고 있다. 이 apply가 칠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갑니다. 1번. A. A can of paint is placed on the ground.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진을 줬는데 사물이 주어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또 사진의 특징이 사람을 센터 쪽에 주고 사물들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고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A. A can of paint is 그러니까 placed. 중요한 건 세게 때려줘. 어가 아니라 can, of가 아니라 paint 이렇게 때려주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A can of paint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를 받는 말을 내용어라고 부르는데 이런 내용어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보통 명사 동사거든요. 이거 명사, 이거 명사.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뭐가 없냐면 페인트 깡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걸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X인 건데, 왜냐하면 사진에 등장하지 않는 사물은 정답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굳이 뒤에 것까지 하자면 A can of paint is placed on the ground. 그렇죠? 이런 on더는 잘 안 들리고요. is placed 놓여져 있어요. on the ground. N 다음에 D 발음 잘 안 나요. 그래서 ground가 아니라 ground 이렇게 짧게 때려주는데 중요한 건 땅에 아무리 봐도 뭐가 없다? 페인트 통이 없다. 그럼 X지. 두 번째. B. A man is resting his hands on the wall. 다시요. B. A man is resting his hands on the wall.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resting이라는 말이 쉬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역하면 손을 쉬게 한다. 어딘가에 손을 이렇게 두는 거를 우리가 resting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을 제 주머니 안에 딱 집어넣는다면 이거는 resting my hand, 내 손을 쉬게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 어디에? in the pocket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이분이 손을 어디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은 지금 손을 여기에 두고 있고 잡고 있는 거지 실제 벽 쪽으로 이렇게 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resting이 두다, 놓다, 쉬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탈락이지. 계속 갑니다. C. C. A man is painting the wall. 쉽게 A man 줍니다. is painting the 깜짝 wall. 놀랐어. 보기는 굉장히 어렵게 주고 답은 너무 쉽게 준 거예요. 나는 되게 긴장했었는데 이렇게 a man, 남자가 painting, 페인트 칠을 해요. the wall. 이렇게 운 좋게 나올 수도 있죠. 하나도 안 들리는데 답 하나가 들려서 정답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D는 D. A ladder is propped against a building. 굉장히 어렵게 줘요. 계속 사물을 주면서 ladder, 사다리가, 저게 사다리라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prop이라는 말에서 안 돼요. prop이 뭐냐면 뭐를 이렇게 기대어 세워두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땅이면 제가 여기 벽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분필을 이렇게 기대어 이렇게 세워두면 prop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사다리의 입장에서는 지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짐을 당하는 거니까 사다리가 이렇게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우리가 prop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leaning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prop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지금 얘는 스스로 그냥 서 있는 거지 기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prop에서 X 하시면 되거든요. 이 표현은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뭐를 이렇게 뭔가가 기대어 세워져 있다 그럴 때 propped against를 씁니다. 건물은 괜찮은데요, 레더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2번. 2번은요, 공사장 그림이 원래 어려워요. 시험에서 공사 관련 표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 땅을 파다의 디깅이라든가 뭐 삽질하다의 쇼블링도 있을 수 있고, 용접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나와요. 용접은 웰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좀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다리 말고 이렇게 건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걸 세우고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한자로는 비계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스캐폴딩이 돼요. 물론 스캐폴드도 되고 스캐폴딩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될 표현이긴 합니다. 들어갑니다. 뭐가 나올까요? A. One of the men is carrying a toolbox. 한 번 더요. One of the men is carrying a toolbox. 세 개 들으셨어요? One of the men보다는 carrying 제가 뒤에 있는 동사 명사라 그랬고요. toolbox는 도구를 두는 상자인데 이렇게 되겠죠. One of the men 이게 복수의 man이죠. is carrying a toolbox. 근데 이분들이 지금 carrying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것도 없고 사실 carrying은 들고만 있어도 다 되거든요. 안 움직여도. 근데 지금 toolbox가 없기 때문에 탈락. 툴은 도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B. People are installing the front door of the building. 한 번 더요. People are installing the front door of the building. 간단하게 할게요. 인스톨 이런 거 모르셔도 뭐 설치하는 것일 수 있죠. 인스톨 강세 뒤에 있어요. 근데 요게에서 X입니다. 이게 정문은 아니죠. 정문 이렇게 높게 있는 정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날아서 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N 다음에 T 발음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발음할 때는 front door 아니라 front door 이렇게 짧게 발음하니까 여기서 탈락. 계속 갑니다. C. A worker is drilling a hole into the wall. 한 번 더요. C. A worker is drilling a hole into the wall. 제가 아까 단어 어렵다 그랬죠. 뭐 웰딩도 있지만 구멍을 뚫다 그럴 때 drill이란 말을 쓰는데 아마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구멍 뚫는 도구를 drill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 worker 그 다음에 drilling은 구멍 뚫는 거, 그 다음에 hole. 근데 이 사진 갖고는 구멍도 없고요. 벽도 아직 안 만들어졌고 drilling도 확인 불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D. One of the workers is standing on the ladder. 맞죠? 이게 왜냐하면 one of the workers 그러니까 한 명이고요. 이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tanding 서 있는 거고 on the ladder 여기 사다리가 잠깐 보죠. 여기 사다리거든요.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얘가 너무 아니잖아요. 세모라고 처리해도 답이 D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한 답을 찾기보다는 아닌 것들을 먼저 제거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괜찮죠? 3번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골라온 문제 중에선 가장 까다로운 문제고요. 그래서 OX법도 좀 쓰셔야 돼요. 이거는 들어갑니다.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물들이 많아서. A. Potted plants have been arranged in a circle. 어렵죠. A. Potted plants have been arranged in a circle. 결국 점수대에 따라 지금 틀릴 겁니다. 지금 900점대들은 쉽겠죠. 늘 봤던 표현이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전혀 모르시겠죠. 이 표현을 처음 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게 이건데요. 결국 LC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푼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점수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문제를 푸는 비중보다는 복습하는 비중을 늘리셔야 되고 내가 지금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 복습은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문제 푸는 비중을 되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비중을 둬서 공부할지가 조금 틀려지는 건데 LC는 공부 방법을 좀 많이들 모르세요. 왜냐하면 뭐 받아쓰기, 따라 읽기 이런 건 많이 아시는데 도대체 쉐도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딕테이션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각각의 파트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영단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선생님 커뮤니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사진 탁탁 LC에서 찍어보면 LC 선생님 중에 두 번째 선생님 사진이 있거든요. 제 수업을 안 들으셔도 지금 물론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 수업을 형강이나 인강을 통해서 안 들으셔도 LC 공부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수업은 안 들으셔도 되니까 오셔서 그 사진에 클릭해보면 학습 질문을 남기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다가 질문을 남기세요. 꼭 제 과목을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제가 LC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멘토링 같은 거 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뭐 제 학생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제 학생이 아니더라도 토익을 하시는 분들은 다 제 학생 같은 분들이니까 제가 보고 매일매일 답글 달아드리는 거 이런 게 제 취미라면 취미거든요. 딱히 취미가 없어 제가. 그래서 상담 듣고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거기 학습 질문란에 올려주시면 뭐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제가 공부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LC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고민들은 나누면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팟이라는 건 동사로 쓰면 화분에 뭘 심는 거예요. 원래 팟은 명사로 단지, 솥, 화분인데 ed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이야. 근데 지금 이 식물들은 전부 땅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X 하시면 돼요. have been arranged. 정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면 in a circle. 이게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은 많이 아시죠? 우리 폐인 생활하면 눈에 뭐가 생겨요? 다크 서클이 생기잖아요. 그 원이에요. 그래서 둥글게 정리가 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렇게 화분들이 둥그렇게 없고요. 아, 이게 화분인가? 제가 안 보이네. 이게 화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둥글게 세팅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본 사진이 없어서 이것만 보고서는 판단이 안 되는데 화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X죠. 동그란 둥글게 해서 X입니다. 두 번째. B. Some chairs have cushions. 한 번 더요. 이건 Some 쿠션에서 chairs have cushions. 그렇죠? 해서 이런 거 몰라도 몇 개의 의자들이 some chairs have 다음에 cushions. 근데 쿠션이 없고요. 세 번째. C. A fence borders one side of the patio.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C. A fence borders one side of the patio.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fence입니다. fence가 있어요. 이게 울타리죠. 보울드라는 동사를 알아야 돼. 이게 동사로 쓰면 이게 명사로 쓰면 국경이나 경계 같은 거예요. 경계선. 근데 이게 지금 주어니까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인칭 단수니까 이게 s가 붙었겠죠. 이게 목적어가 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리겠죠. A fence borders 그 다음에 on one side of the patio 이렇게 쓰는데 이 patio가 이겁니다. 야외 테라스 같은 거. 저는 이런 집에서 되게 살고 싶은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 데크라고 하는데 이 데크가 되게 비싸요. 방수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와, 저게 저렇게 비싸? 이렇게 저는 만드는 주택 이런 데서 막 개 키우고 살고 싶고 막 이런. 그쵸? 어쨌든 이게 동사로 쓰면 이런 뜻이 있어요. 가장자리의 경계를 이루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펜스가 지금 이 패티오의 한 부분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펜스처럼 이렇게 가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를 갖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할 때 볼드를 씁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얘가 지금 너무 아니고 몰랐으면 세모 쳤으면 되죠. 아, 이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볼드라고 쓰는구나. 그러면 D. A tree is growing against the building. 이거는요, tree는 괜찮고요. growing도 맞아요. 잘하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against the building. 건물에 기대어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건물 쪽으로는 나무가 기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려고 그랬다면 정말 나무가 건물하고 거의 맞닥뜨리면서 이렇게 건물을 타고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탈락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part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part 1이 쉬운 게 아니구나. 볼더라는 단어 몰랐으면 그거의 동사의 뜻도 좀 알아놔야겠구나.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part 2는 요즘 들어서 가장 난이도가 올랐다는 부분이고 사실은 7월달 시험에서도 이게 쉽지 않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죠. 첫 번째는 질문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아는 만큼 들리는 건데 part2의 특징은 문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을 잡고 노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암기를 하는데 통째로 외우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통암기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용으로 뭘 하냐면 청크라고 해서 덩어리를 외우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 덩어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뭐 하지 그래요. 그러면 why don't you 이걸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실제로 단어 하나하나를 듣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크게 덩어리로 들어 해석하면 훨씬 더 해석이 잘 되고요. 두 번째, 의문사, 의문문 같이 포인트가 분명한 의문문들은 의문사에 따라 답을 찾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짝꿍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의문사에 대한 짝꿍들을 많이 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라는 거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얘는 why의 짝이거든요. 이걸 이해해도 좋지만 뭐뭐 하기 위해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투부정사 Y 아니면 다 오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짝꿍들 정리 이런 것들이 수업 때 좀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러분도 평소에 공부하실 때 단순히 문제만 풀지 말고 이런 식의 유형들을 같이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답 제거 잘 하셔야죠. 워낙 함정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오답이 세 가지가 있죠. 내일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유사 발음은 여전히 많이 나오거든요. 질문에 들렸던 발음이랑 비슷한 게 보기 중에 또 나오면 한 90%는 오답인데 예를 들어 질문에서 카피를 하나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27, 카피 이랬으면 최소한 보기 중에 뭐는 죽이라고요? 커피나 카피는 죽여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어 불일치라고 해서 주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욕이 나거든요. Are you라고 물었는데 뒤에 걸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Are you? 그럼 you를 잡았으면 you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되니까 너는 그랬기 때문에 A 그리고 he라고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왜냐하면 you는 he로 답할 수 없죠. I라고 답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들을 수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 시험장 가면 분명 놓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많이 아시지만 의문사 의문문이나 who, when, why 이런 거,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이런 것들은 yes, no로 시작하는 보기하고는 거의 안 맞거든요. 이런 거 정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답이 잘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모르겠다라는 식이죠. 모르겠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단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요즘 예전처럼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투적으로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약간 돌려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check. 물어볼게요. 모르니까 find out. 알아볼게요. figure out. 알아볼게요. 또는 look it up. 찾아볼게요. 이런 식의 단어들이 모른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답이 잘 되거든요. 요즘 나오는 유형으로 또 딱 정리를 해두시면 시험장 가셔서 굳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보기 중에 let me check 그럼 거의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스킬들은 또 제 강의 중에서는 스킬 공식의 진수라는 강의가 있어서 혹시 이런 스킬들이 좀 필요하다 나는 이제 듣기는 잘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이 잘 되고 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제 강의 중에 스킬 공식의 진수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질문을 잘 듣고 OX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 X, 뭐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니까 오늘은 5문제를 골라왔으니까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원래 파트2는 집중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질문 듣고 까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분명히 들었는데 A 하는 순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딱 들었을 때 포인트를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OX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Number 11. When should we leave for the airport? A, Gate 17. B, A flight to New York. C, In an hour. Number 12. How did you find an alternative supplier? A, In the supply room. B, Follow the yellow line. C, I searched online. Number 13. Would you like to take a business class or an accounting class? A, The classes fill up quickly. B, I just want to check the class schedule first. C, The accounting department is on the second floor. Number 14. You have been working here for 12 years, haven't you? A, He doesn't work here anymore. B, I usually do. C, Yes, time goes by really fast. Number 15. A piece of paper is jammed in the printer again. A, I will call the technician. B, It's the last piece left. C, I guess there was a traffic jam. 정말 아는 만큼 들린다는 게 가장 잘 적용이 되는 게 Part 2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정말 안 들려요. 그렇죠? 아는 것만 들리니까 한번 해볼까? 도전. 가능하시면 스크립트 없이 하시는 게 좋고요. 한 2-3번을 들었는데 너무 안 들리면 스크립트를 보는데 일단은 한번 더 들어봅시다. 아는 거였는데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When should we leave for the airport? 이게 3개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Part 1도 딴딴딴인데 사실은 Part 2도 딴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듣는 거고요. 어떤 거 3개 잘 들렸을까요? When should we leave for the airport? When, 물론 솔직히 should 이런 거 안 들리고요. When, leave, 그 다음에 airport. 이렇게 저처럼 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조동사 이런 건 뚝 발음 떨어지거든요. When should we 뚝 떨어지고 leave, 떠나다, for the airport. 그러니까 받아쓰기라든 따라 읽기라든 저 3가지를 하라는 얘기죠. 언제 떠나나요? 공항으로. 자, 시간을 노릴까요? A, Gate 17. 장소죠. Gate 17. 그러니까 장소를 주는데 이게 숫자기 때문에 when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간과 장소는 상극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B, A flight to New York. 이것도 마찬가지죠. 뉴욕이라는 말이 너무 뭐니까 장소니까.
flight가 나온 이유는 이제 에어포트를 듣고 빠지라는 얘기인데 보통 토익에서 마지막에 들리는 단어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보기는 거의 오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을 들어야지 뒤쪽을 들으면 망한다 그러는데 선택 의문문 빼고는 거의 뒤쪽은 별 힌트가 안 되거든요. C. C. In an hour. 정답이죠. In an hour. 1시간 뒤. 이게 약간 연음이 되네요. H가 묵음이라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발음이 이것도 붙어요. In an hour 아니라 in an hour 이렇게 씁니다. 1시간 뒤 이렇게 좋습니다. 12번. 또 뭐가 튀어나올지. 그러니까 되게 긴장하셔야 돼요. 저도 40번 문제 풀 때까지 되게 긴장하고요. 솔직히 3, 4는 긴장 별로 안 해요. 문제만 빨리 동그라미 쳐놓고 보기 요약하면 그대로 들리는 대로 찍으면 되는데 2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 딴 생각하면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마 애시 선생님들도 펄 2까지는 되게 긴장을 하실 거예요. 12번. How did you find an alternative supplier? 요게 이제 세 개인데 보통 why하고 how는 이 의문사만 들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고요.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같이 들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딴 이렇게 세 개인데 다시 갑니다. How did you find an alternative supplier? 세 개 들었죠. How 때려주고 did는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How did you find? 어는 떨어지고 alternative supplier 이렇게 쓰는데 supply가 뭐냐면 공급하다가 돼서 이렇게 ER을 붙이면 공급업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업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자를 찾으셨어요? 방법이잖아요. A. In the supply room. 다시요. In the supply 이거 room. 안 되는 이유는 인더가 장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짝꿍이 안 맞고 장소에 대한 답이고 더 쉽게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치? 마지막에 있는 서플라이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 비슷한 건 원래 아닌데 특히나 마지막에 들렸던 거랑 비슷한 건 죽이는 게 좋아요. 오케이? supplier 하나 들었죠? supply 하면 죽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B. Follow the yellow line. 웃겨요. follow the yellow line.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노란색 선을 따라가. 그럼 노란색 선을 따라가면 거기에 비법이 적혀있는 종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시제도 안 맞고 방법만 얘기하면 되지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C. 답은 I searched online. 두 개 들으셨어요? 시제도 맞죠? I보다는 search 찾았어요. 어디서? online.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 요즘은 정보를 찾는 방법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외워두시면 좋은 답이네요. 13번. Would you like to take a business class or an accounting class? 자, 이런 걸 우리가 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갈게요. Would you like to take a business class or an accounting class? 솔직히 would you like to take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선택은 무조건 뒤에 게 중요하니까 would you like to는 유명한 표현이죠. 원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1번 청크예요. 2번 청크는 take까지가 2번 청크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이게 A고 어카운팅 클래스는 B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 하길래 이코노미 클래스 기다렸거든요. 이게 비행기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카운팅 클래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때 클래스는 진짜 등급이란 뜻이 아니라 수업이라는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는 경영학 수업을 들을래? 아니면 회계학 수업을 들을래? 어떤 거 들을까요? A. The classes fill up quickly. The classes fill up quickly. 세 개 들으셨어요? 클래스가 filling up은 가득 차다거든요. 그래서 빨리 차요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classes fill up quickly. 빨리 찹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떤 수업 들을 거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클래스를 때려주면 안 되고 이 앞에 있는 과목명을 줬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B. I just want to check the class schedule first. 좋은데요? B. I just want to check the class schedule first. 세 개죠. I just want to 이게 1번 청구 그 다음에 check 두 번째고 마지막에 schedule first인가요? 이렇게 I just want to 1번 check the class schedule 2번 그 다음 first 이게 3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케줄부터 확인하고요. 그 얘기는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게 들어가면 모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택에 대한 답도 되게 잘 됩니다. 어쨌든 확인해보고 할게요. 그럼 C는? C. The accounting department is on the second floor. 이건 너무 장수 아닌가요? accounting? 이거 여기서는 회계부죠. 회계부가 is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거는 어카운팅은 좋으나 클래스를 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14번. You have been working here for 12 years, haven't you? 이거는요. 주어부터 시작하면 다 들으셔야 하는데 저도 사실 이런 부가 의문문들은 쉽지 않거든요. You have been working here for 12 years, haven't you? You 뭐 work 그 다음에 5 years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들려줘도 네가 you have been 저도 안 들려요. 조동사고 비동사니까 working 일하셨죠. 그 다음에 here for 안 들려요. 12 years 그 다음에 haven't you 이런 건 됐어요.
그러니까 부가는 별 뜻이 없어요. haven't you, 뭐 didn't you 이런 건 됐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궁금한 건 네가 12년을 일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없거나 선택 이런 제한 이런 게 아니라면 해석을 다 하셔야 되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A. He doesn't work here 이거 바로 anymore. X예요. He doesn't work 자, here. 이때 써먹는 게 뭐냐면 이해하셨어요? 이게 주어 불일치인데 U로 때려주면 I가 와야죠. 근데 갑자기 뭐가 오면 안 돼요. He가 오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니. 주어 불일치가 요긴한 이유는 딱 주어 하나에서 바로 제거가 되니까 뒤에 걸 볼 필요가 없으니까 B라는 보기를 훨씬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More. B. I usually do. 잠깐만요. I usually 이거 do. 조동사가 안 맞아요. I usually do 하면 안 돼요. 이 do는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죠. 이거는 have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have 조동사는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usually도 이상해요. 되게 그렇다는데 되게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12년을 일했었냐고요. 정답이 이건 무조건 C입니다. C. Yes, time goes by really fast. 뒤에 건 몰라도 돼요. AB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yes 그렇습니다. 뒤에 건 약간 격언 같은 느낌인데 time goes 시간이 가요. 어떻게? really fast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go by는 지나가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게 토익 강의한 지 벌써 심판 4, 5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빨리 가는데 휙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여러분도 이게 공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딱 보면 이미 늙어 있거나 뭐 그렇죠?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갔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목표를 정하셨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말 토익하고 썸을 타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사귀셔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15번. A piece of paper is jammed in the printer again. 이건요 네. 방법이 없어요. 평서문인데 이거는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서문이 제일 어렵다 그러는데 보통 시험은 한 2개에서 많이 나오면 뭐 5개까지도 나오는데 보통 서너 개 나온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한 3개 평균 나오는데 A piece of paper is jammed in the printer again. 이게 왜 어려우냐면 piece of난 paper 종이가 jam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명사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a piece of paper 이게 중요하죠. 종이가 is 안 들려요. jammed ed 발음도 잘 안 들리거든요. jam은 뭐냐면 종이가 걸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광고 문구 기억나요? 뭐 no jam, no stress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잼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다. 계속 갈게요. In the printer again.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린터에 종이가 다시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평서문이 어려운 이유는 답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답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푸는 게 1번 방법이고 그게 너무 힘들면 스킬을 좀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A. I will call the 하나 더 technician. 해드릴까요? 평서문에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토익에 나오는 사람들 다 착하거든요. 선인이에요. 자, 그분들 다 뭐 하냐면 해결책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토익이 너무 안 돼. 그럼 야, 이 책을 보고 공부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토익이 너무 안 돼. 그럼 바보. 집중력도 없는 게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화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토익적 화법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A piece of paper is jammed in the printer again. 그럼 저는 노리겠죠. 어떻게 해결할까? A. I will call the technician. 괜찮죠? I will call the technician. 뭐 하겠다고요? I will보단 call the technician 이렇게 돼요. I will call the technician. 제가 테크니션한테 연락할게요. 기술자를 빨리 부를게요. 착하잖아요. B. It's the last piece left. 잠깐만요. piece를 반복해서 썼죠. It's the last piece left. 마지막 남은 조각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그러면 저게 마지막 조각.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음식들 시켜 먹는데 약간 우리나라 사람 이상한 게 하나 남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사무실에서 언젠가 뭐 먹는데 피자 하나 남았어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결국 버린 거거든요. 제가 좀 용기가 있었으면 먹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돼요 아직도. 계속 갑니다. C. C. I guess there was a traffic jam. 이건 왜 안 좋으냐면 I guess 이런 거 다 떠나서 트래픽 잼이 안 좋아요. 이때 잼이 연결이 됐고 이것도 막히는 거긴 하지만 트래픽이라는 건 교통이 막히는 거지 종이가 막힌 건 아니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 비슷한 것만 제거하셔도 그러니까 지금 점수대가 좀 낮으신 분들은 내일 시험장에 가서 비슷한 소리만 찍지 않아도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킬들도 여러분들이 펄2는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이제는 뭐 기초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점수대가 높은 분들은 2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점수대가 한 80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펄3, 4 특히 4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이 세 문제를 먼저 봐야 되고 들으면서 이걸 막 같이 찍으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문제를 요약하고 어떻게 들으면서 찍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이뿐만 아니라 그 풀이법이나 아니면 유형들을 좀 알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시험을 안 보시는 분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Part 3로 좀 넘어가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3가지 순서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먼저 보시긴 해요. 근데 이게 요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거의 이미지로 읽는 건데요. 이 문제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 문제 모양들을 머릿속에 많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문제를 되게 빨리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긴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42번은 그냥 이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문제가 뭐냐 이거만 보고 이 보기들을 먼저 요약을 하는 게 훨씬 찾기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오늘 푸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얘하고 얘가 보기가 길거든요. 그래서 3개의 문제 중에 2개 이상이 보기가 길어버리면 기초들은 3개를 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긴 보기를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유형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공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때는 듣는 것 자체보다는 문제 포인트 잡는 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잘 따라오시면 문제들이 계속 비슷한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들이 눈에 익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들으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문제를 읽는 건 아니고요. 이미 다 위치하고 이런 게 다 나와요. 문제를 보면 예를 들면 이분이 어떤 사업체에서 일하느냐 그러면 이건 초반에 뜨거든요. 자기 소속을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만 잘 남자 대사를 들으시면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자, 그런 식으로 다 듣고 푸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답들을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배경 지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에 나오는 내용들은 스토리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얘기 스토리들을 잘 정해놓으면 답을 찾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놓쳐도. 뭐 예를 들면 택배를 시키면 택배는 항상 제때 오지 않아요. 제때 와도 열어보면 파손이 돼 있거나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송장이 날아오는 거 보면 과대 계상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토익에 많이 나오는 스토리 라인이죠. 뭐 토익에 나오는 사람들은 길치라서 길을 잘 못 찾고 아프단 말이에요. 병약해요. 그래서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 이빨이 제일 아파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병원이 치과거든요. 정해져 있고. 자동차 이런 건 맨날 고장이 나니까 자동차 수리소 이런 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답들이 얘기 스토리 라인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가끔 막 기침해서 놓칠 수 있거든요. 뭐 안 들려. 그래도 읽어보면 비행기가 늦어진다고? 날씨 때문이겠군.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배경 지식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일단 제가 세 문제를 먼저 요약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Part 3도 그렇고 Part 4도 그렇고 푸는 방법이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3, 4 공통사항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Part 3 문제가 2개, Part 4 문제가 2개예요. 그래서 쭉 풀어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3개를 요약해 드리면 들으면서 나름 찍어요. 그런 다음에 41 이거 읽어줄 때 41을 보는 게 아니라 44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 먼저 읽는 속도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Part 3, 4만은 화면을 보고 따라오시면 안 되고 교환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보고 나름 동그라미를 치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문제지에 뭐 써두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이 3, 4만은 출력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소속이라 그랬죠. 어떤 종류의 사업체에서 일하느냐 맨 처음에 나와요. 저 4개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보기를 먼저 봐야 돼. 보기가 길어서. 문제점 앞에 뜨는데 첫 번째, 기술자가 못 찾아요. 뭐를? 주소를. 두 번째,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세 번째는 고객이 집에 없어요. 네 번째는 여자가 늦어요. 약속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체크해 두시면 보기가 훨씬 편해지고요. 마지막은 오펀데 이건 제한 문제인데 솔직히 마지막 문제는 보기 읽을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건 어떻게 하냐면 2개를 빨리 구한 다음에 들으면서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 문제 하나 1대1로 싸우는 거라 3대1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마지막 보기는 읽으면 좋으나 시간이 없다면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2개를 여러분들이 잘 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풀이도 해드리고 할게요. 들어갑니다. 기회는 딱 한 번이라서 답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쵸?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is is Melissa Cooper. One of your engineers was supposed to visit my house to install a telephone line this morning. I am calling because he didn't show up, and it's past noon.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I apologize for that. We should have notified you. The engineer assigned to your house has too many jobs scheduled.
so he has been delayed. He can be there this afternoon. Okay. Do you know around what time he will be arriving? I might have to leave the house for a couple of hours. I will have him call you back with the information. Number 41. What type of business does the man work for? Number 42. What problem is being discussed? Number 43.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Teresa Williams. I have an interview with a personnel director at 11:30 and I was told to come here. Oh, okay. That will be Mr. Bowman. His morning meetings started later than expected, but I am sure he will be out any minute. Please wait in the lounge and I will let him know you're here. Thank you. Do I need a visitor's pass? The receptionist wasn't at her desk when I arrived, so I came straight here. Yes, you will need to wear a badge until you leave the building. I will ask her to bring one up for you. Number 44. Who most likely is the man? Number 45. Why is Mr. Bowman unavailable? Number 46. What will the man most likely do next?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If you regularly host out-of-town visitors, then Erasmus Suites might just be the thing you are looking for. As a 5-star hotel, Erasmus offers superior comfort and a first-rate staff. Centrally located with easy access to the airport and train station, Erasmus has clean, well-appointed rooms to suit any budget. And now, with our new concierge service, make a simple phone call and a personal shopper will be able to take care of any purchasing needs your guests might have 24 hours a day. Contact us today to find out more about our corporate packages, including discounts for local businesses. Just call 1-800-555-2929. Number 71. What kind of business is being advertised? Number 72. What new service is mentioned? Number 73. Who is eligible for a discount?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Thanks for attending this meeting on short notice. As you may be aware, sales of our men's office wear have been down over the last year. The consultant we hired to look into this has distributed customer questionnaires. Based on the results, he has recommended refocusing our efforts on a younger customer profile. We need to have a clear vision for rebranding ourselves, so I've invited a number of marketing agencies in to secure a contract for advertising campaign. Please listen to their proposals carefully and help me decide which one is best to carry us forward. Thank you. Number 74. What kind of company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for? 결국 이 문제가 나왔을 때 74번을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4번을 들려줄 때는 77번, 78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끄는 거고요. 다 듣고 생각해봐야 답을 이미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주 천재가 아닌 이상은 답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전체를 듣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대가 낮으신 분 깜짝 놀라 하나도 안 들린다고 하시지만 사실 포인트를 갖고 잘 노리시면 한두 개는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개씩 느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의 개념이 아니라 부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문제 포인트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41번은 제가 이게 종류라고 말씀드렸고
이 남자분이 어디서 일하는지는 첫 대사에서 나올 거예요. 한번 잡아볼게요. Hello, this is Melissa Cooper. 일단 자기소개를 this is로 하는 거는 전화상의 대화라는 거고요. Hello, this is Melissa Cooper. One of your engineers was 자, 여기서 supposed to... 중요한 게 여자분의 입장에서 you는 남자예요. 그럼 니네 엔지니어들 중에 하나가 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조심하실 건 엔지니어링 컴퍼니에도 엔지니어가 있겠지만 전화 회사에도 엔지니어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통신 같은데 엔지니어들이 있어, 기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만 듣고 빠르게 일로 가시는 건 좀 무리수예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Your engineers was supposed to visit my house to install a 근데 여기서 telephone. 중요한 게 be supposed to는 뭐뭐 할 예정이란 뜻이지만 was supposed to는 뭐냐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 visit이 나왔잖아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뭐뭘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이번에 토익 900점 맞기로 했잖아. 그 얘기는 약간 느낌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라는 건 그렇게 못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뭐 우리 집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고라는 얘기는 이분이 방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42번을 먼저 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답이 뭐냐면 얘예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예측을 많이 한 거죠. showup이 나타나다 이런 뜻이니까 조금 더 볼게요. Visit my house to install a telephone line this 요거 morning. 정도? Visit my house to install a telephone line. install 강세가 뒤에 있고요. install 여기 있죠. install 그 다음에 telephone line 하는 순간 이미 전화 라인을 개설하러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화 회사에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답이 두 개가 구해진 거고 이제 우리 건 남자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제안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미안하니까. Morning. I am calling because he didn't show up. 여기서 구하셔도 돼요. He didn't show up.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답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먼저 예측 청취를 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빨리 구해놔야 다음 문제를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구해주시는 게 And 좋거든요. it's past noon. I want to know what happened. I apologize for that. 미안하대요. We should have notified you. The engineer assigned to your 하나 더 해볼까요? 왜 이렇게 오지를 못했을까요? 엔지니어가. the engineer assigned to your house 이게 has sign이 아니라 assign to일 거예요. 강사 뒤에 있어서 니네 집에 아마 니네 인스톨 하는 거를 아마 어사인한 그 테크니션이 결국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the engineer assigned to your house has too many jobs 그렇죠. scheduled. Too many jobs. job인데 이게 영국 가면 약간 job 이렇게 발음이 나요. 아가 오가 되니까 job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So he has been delayed. He can 딜레이가 be- 됐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가 뭐 해주겠대. So he has been delayed. He can be there this afternoon. 오늘 오면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죠. 그랬더니 여자가 Okay. Do you know around what time he will be 추가 arriving? 문제. 여자가 궁금한 게 뭐예요? Okay. Do you know around what time he will be 그렇죠. arriving? Do you know가 중요한 게 아니라 around what time? 몇 시쯤 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의문문에서. 몇 시에 올까? 그랬더니 I might have to leave the house for a couple of hours. 한 2시간 정도 집을 비울 수도 있어서 언제 오는지 잘 알아야 된대요. 그랬더니 I will have him call you back with the 답이죠 information. 이게 마지막 단어 다시 오퍼는 끝에 뜨니까 For a couple of hours. I will have him call you back with the 삐졌어요. I'll have him call 했잖아요. 이때 have가 사역 동사죠. 어렵죠. I'll have 시킬게요. 그로 하여금 뭐라고요? call you. 너한테 전화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전화시켜서 너한테 전화하라 그렇게.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전화하도록 시키겠다에 가장 어울리는 답은 이거잖아. have는 시키다. 엔지니어는 아까 그 설치하는 엔지니어 늦은 사람, 안 온 사람. 컨택이 뭐하고 바뀌었냐면 call하고 paraphrasing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답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어려운 문제거든요. 기초들이 풀기에는. 점수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푸셨을 텐데 이게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한두 개는 꼭 놓치니까. 두 번째, 그 놓치는 걸 줄여줘야 실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most likely는 별 뜻이 없죠. 없애고 남자가 누굴까? 처음을 노리세요. 이게 그 유추하는 문제는 초반에 뭔가 키워드가 뜨거든요. 두 번째, 보호만이라는 사람의 동그라미. 이런 고유명사는 아주 좋은 키워드가 돼요. 기억하세요? 고유명사는 좋은 키워드가 된다. 근데 왜 시간이 안 될까? 이런 얘기죠. 보기를 먼저 보면 좋겠네요. 보기가 길어서. 첫 번째는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두 번째는 인터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웃 오브 타운. 그럼 보통 동네를 벗어난 거지만 출장 중이다라고 많이 해석하고요. 이건 미팅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남자가 다음에 뭐 할까? 이런 거 됐고 이게 중요하죠. 넥스는 끝에 뜨니까. 선생님 되게 문제를 빨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안 보는 이유는 이거 두 개 다 끝내고 얘는 1대1로 붙을 거기 때문에 굳이 보기를 안 봐도 되거든요. 해볼게요. 44번. 남자가 누굴까? Hello, my name is Teresa Williams. 자기소개했죠? 여자 대사는 별로 안 중요해요. Hello, my name is Teresa Williams.
I have an interview with a personnel director. I have an interview with a personnel director at 11:30. 들으셔서 이분이 뭐가 있다고요? 퍼스널 디렉터하고 인터뷰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I have an interview 올라가죠. with the personnel director. 그럼 이 여자분이 누구냐 그러면 applicant나 candidate 또는 interviewee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누굴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Personnel director at 11:30 and I was told to come here. Oh, okay. 내가 여기 오라고 들었어요. be told는 말하는 걸 당한 거니까 들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들었습니다. 여기 오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남자분은 누구냐면 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기 중에서 보면 예일 수도 있고요. 리셉셔니스트 또는 예일 수도 있어요. 보안실 직원일 수도 있고 리크루팅 매니저는 아닐 거예요. 퍼스널 매니저를 만나러 왔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는 이거 두 개가 다 답일 수 없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문제 미스 같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허점이 많아요. 토익 문제는. 얘도 다 인플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A여야만 해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얘가 답이라도 얘일 수 있고 얘가 답이라도 얘일 수 있거든요. 이분들 돈 받고 고용된 사람들일 테니까 인플로이가 성립이 돼서 약간 이거는 문제 미스처럼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 토익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들어서 해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조금 더 볼까요? 보우먼이라는 사람은 근데 왜 시간이 없는 걸까요? Okay. That will be Mr. Bowman. 그렇죠. His 보우먼이 아마 인사부장인가 봐요. Bowman. His morning meeting started later than 한번 더. expected. Bowman. His morning meeting started later 뭐 than 하나 들었냐면 he 딱 들은 다음에 뭐 들었냐면 he 들었죠. his 다음에 morning은 안 들려요. morning meeting 했기 때문에 이미 뒤에 걸 듣지 않아도 이분이 미팅 중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그 부서의 어떤 직원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인플로이를 준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팅 나왔기 때문에 D가 답이겠죠. 그래서 완벽한 어떤 청취도 중요하지만 위치 선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Oh, okay. That will be Mr. Bowman. His morning meeting started later than expected, but I am sure he will be out any minute. 좀 있으면 올 거다. out이라고 줬으니까 지금 여전히 미팅 중인 거죠. I'm sure he will be out. 곧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거의 미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Please wait in the lounge, and I will let him know you're here. 그렇죠? 기다리시면 나 언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층에 있던 어떤 직원이나 비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갑니다. Thank you. Do I need a visitor's pass?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do I need 이런 게 아니라 그 명사잖아요. Thank you. Do I need a visitor's pass? 그렇죠. visitors pass. 그러니까 pass가 pass 된 거 보니까 영국식이죠. 영국식은 A 발음이 애가 났을 때 R로 많이 발음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궁금한 건 내가 이런 방문자 패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이 여자분은 패스 없이 그냥 들어온 거야. 근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Do I need a visitor's pass? The receptionist wasn't at her desk. 그렇죠. when I- 리셉셔니스트가 없어서 하는 순간 여기서 밝혀지는 게 최소한 이 남자분은 리셉셔니스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입구는 그냥 무혈 입성을 한 거죠. 계속 갑니다. arrived, so I came straight here. 그냥 여기로 바로 왔대요. 용감하신 분이네요. Yes, you will need to wear a badge until you leave the 그렇죠. building. 배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ou will need to 이렇게 올라가고 wear a badge. 배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용감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46번 같은 경우는 다음에 뭐 할 거냐라고 했기 때문에 후반부 대사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Came straight here. Yes, you will need to wear a badge until you leave the building. I will ask her to bring 여기서 ask가 된 건 영국식이고 애가 아니까 뭐 wear 하겠다고요? a badge until you leave the building. I will ask her to bring one up for you. 그렇죠. bring one 하나를 가져오라 그럴 때 이때 하나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지를 하나 가져오게끔 해야 되니까 이때 그녀가 뭐가 된다고요? 아까 위에 나왔던 리셉셔니스트가 될 테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보기 4개 중에서 정답은 B. 전화를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뭐 전화를 해도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이거보단 이게 조금 더 안전한 답. 그럼 이렇게 되면 정답은 B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지가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로 하여금 가져오게끔 하는 거니까 리셉셔니스트가 뭐를 할 거냐 그랬으면 D가 되지만 실제로는 B가 더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Part 4로 가볼까요? Part 4는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대사를 잘 쫓아가셔야 되고요. 역시 문제하고 보기를 잘 보셔야죠.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사업체가 광고가 될까? 광고 대상물은 거의 초반에 떠요. 맨 앞에. 회사 이름을 바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서비스. 중간쯤에 new라는 말을 끼고 나올 거예요. new가 나오든 뭐 release가 나오든 introduce가 나오든 어쨌든 소개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73번은 요 표현 하나 외웁시다.
be eligible for, 뭐 할 자격이 있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할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뭘까? 그러니까 맨 끝에 보면 할인 얘기가 보통 나와요. 혜택들은. 그 마지막에 보기 4개 중에 하나가 걸려 나오겠죠? 그러니까 for는 내용이 더 길기 때문에 전체 해석보다는 부분적으로 답들을 빨리빨리 찍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If you regularly host out-of-town visitors, then 한번 더요? if you regularly host out-of-town visitors, 잘안 돼요. then If you 그 다음에 regularly 그 다음에 host거든요. host는 손님을 접대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럼 결국 뭐 out of town은 저 동네 밖에서 온,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자주 접대하시나요? 자, 이거 갖고는 아직 모르겠어요. visitors, then Erasmus Suites might just be the 요거예요. thing 한번 you 더 are 할게요. looking visitors, then Erasmus Suites 이 might 스윗이라는 말이 호텔 방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윗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건 호텔이란 걸 의미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가게명이나 상호명을 잘 들으시면 힌트들이 좀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뭐 제주도에 가족들하고 여행 가면 무슨 스윗 호텔 이런 데도 가본 적이 있어서 저는 좀 잘 들어오네요. town visitors, then Erasmus Suites might just be the thing you are looking for. As a 5-star hotel, 결정 타죠. as보다 5스타 호텔, 5성 호텔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호텔을 직접 구하셔도 되고 앞에서 스윗 같은 거에서 예측하셔도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노릴게요. offer superior comfort and a first-rate staff. Centrally located with easy access to the airport and train station, 다 필요 없어요. 뭐 기차역하고 공항에서 가깝다 이런 건 됐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노리세요. Erasmus has clean, well-appointed rooms to suit any budget. And now with our new concierge service, 끝났죠. 여기서 new 다음에 끝난 거예요. 여기서 명사 하나 듣고 끝냅시다. and now with our new concierge service, 들으셨어요? 컨시어지 서비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써요. 컨시어지라고 해서 안내하는 분인데요. 거기 가면 뭐 호텔의 여러 가지 부가 시설이나 주위의 관광지 이런 거 다 설명해주는 안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뜨죠. with는 뭐 안 들리고 our new concierge service 여기서 떴기 때문에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건 아직 없어요. 조금 더 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내 서비스일까요? make a simple phone call and a personal shopper will be able 나오죠 지금. 폰콜을 하나 딱 때리면 뭐라고요? 개인 쇼핑 도와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안내 서비스 중에 특히 뭐가 있냐면 심플 폰 전화 한 통을 하면 개인적으로 샤퍼가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주는 쇼핑 도우미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백화점 같은 데서 많거든요. VIP들이 오면은 퍼스널 샤퍼들이 나가요. 그 고객을 접대하려고. 근데 이 호텔에서도 뭐 면세품 이런 거 많이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건 D란 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take care of any purchasing needs your guests might have 다 필요 없고요. 할인 노릴게요. 24 hours a day. Contact us today to find out more about our corporate packages, including 아직까지 할인이 없죠. discounts for local businesses. 한번 더요? About our corporate packages, including discounts for local businesses. 솔직히 인클루딩이 안 들리거든요. 뭐 드셔?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로컬 컴퍼니. 결국 어쩌면 Part 3보다 4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게 들어야 되는 양이 되게 적어요. 보세요. 딴 이거 3개밖에 안 되니까 인클루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스카운트 키워드가 되고 for local business 이게 사업체거든요. 결국 그 지역 내 어떤 회사들은 더 할인을 해준다는 거니까 보기 4개 중에 제일 좋은 답은 A가 되네요. 그 지역에 근거, 본사를 둔 회사들 이게 로컬 비즈니스하고 정확하게 변환이 돼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74번 문제 볼게요. kind는 종류라는 뜻이고요. 회사의 종류가 뭘까? 이거 초반에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most likely X 하시고 초반에 어떤 상호 같은 거 노리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3자가 키워드가 돼요. 컨설턴트가.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했느냐 3자를 좀 노려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sk가 들어갔으니까 요청 당부니까 마지막에 명령문을 노리는데요. 풀어보죠. Thanks for attending this meeting on short notice. 일단은 미팅인가 봐요. short notice는 되게 짧게 갑자기 공지를 했는데 미팅에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As you may be aware, sales of our men's office wear 자, have 여기서 been 중요한 건 세일즈가 아니죠. 모든 회사는 다 판매를 하는데 sales of our men's office wear have 제일 been 중요한 건 men's office wear. 여기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men은 남자고 office wear 자체가 이게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용 옷을 파는 곳이니까 뭐 이런 업체들이 요즘 많죠. 이렇게 오피스 룩해서 이렇게 와이셔츠 같은 거 팔고 하는 데가 정답은 A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직물 천이 되니까 천보다는 옷이 더 가까운 답이 되고요. 계속 갑니다. down over the last year. The consultant we hired to look into this 근데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컨설턴트가 들리는데 컨설턴트가 아니라 엔다음에 T가 약해서 거의 발음이 컨설턴 이렇게 짧게 발음이 되거든요. year. The consultant we hired to look into this has distributed customer questionnaires. 여기서 이제 2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설턴트 듣고
우리가 고용한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는 꾸며주는 말이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이게 주어인데 이게 동사거든요. has distributed 나눠줬다는 얘기지. 뭐를? customer questionnaire.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될 게 이 questionnaire 자체가 설문지가 되면서 survey하고 연결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기 4개 중에서 지금 survey하고 연결되는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 딱 남았어요. 이제 청자들한테 뭔가 명령을 하겠죠. Based on the results, he has recommended refocusing our efforts on a younger customer profile. 그러니까 refocus는 다시 집중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젊은 애들한테 좀 집중을 하자. 젊은 고객들한테. We need to have a clear vision for rebranding ourselves. 그래서 리브랜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조금 나이 든 브랜드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젊은 쪽한테 조금 포인트를 잡자라는 So 얘기고요. I've invited a number of marketing agencies in to secure a contract for 근데 advertising. 아직까지 지금 명령을 하진 않았거든요. Secure a contract for advertising campaign. Please listen to their proposals. 답인가요? Please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답이에요. 뭐 하자고요? Advertising campaign. Please listen to their proposals carefully. 그들의 프로포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홍보하는데 브랜드도 다시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제안을 좀 들어주시고요. And help me decide which 이거 one is 답이죠, carefully. And help me decide which one is Help me 다음에 decide인데 이게 강사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help me도 아니고 help me 짧게요. Help me decide. 결정하는 걸 도와주세요. 자, 뭘 결정하는 걸 도와달라고요? carefully. And help me decide which one is best to carry us forward. 그렇죠. Which Thank you. one is the best? 그 다음에 carry us forward. 우리를 앞으로 밀어줄. 그러니까 어떤 업체들이 우리를 좀 밀어줄까? 여기 보면 마케팅 에이전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외부에 있는 에이전시를 고용해서 홍보를 좀 밀고 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답은 선택을 도와달라는 거죠. 이거네요. 그렇죠? help가 assist로 변환이 됐고 selecting이 고르는 거니까요. decide 결정에 which one하고 연결되고 아까 마케팅 에이전시를 뭘로 바꿨다?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한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쉬운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심어주기보다는 실제 안 들리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다 안 들릴 텐데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점수대가 낮으신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이게 한 게 어쩌면 내일은 더 쉽게 들리게끔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강 문제들을 골라올 때 잘 풀리는 문제들보다는 좀 더 까다로운 걸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접근 방법을 정확하게 하시면 듣기 그 이상의 성적들을 여러분들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청취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형들을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덥잖아요. 그래서 내일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물론 조금 더 전에 보셨다면 뭐 며칠 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험 당일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7월 말 시험이니까 8월 달에 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면 되니까 절대 여름방학은 2개월이니까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혹시 이번 달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계획하신 거 잘 밀고 나가셔서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월 달에 또 저희가 특강을 2번 할 거니까 그때 오셔서 또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